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50일 가까이 되는데요. 돼지열병 바이러스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돼지 사육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지역 한 양돈장 입구입니다. 내부 방역을 위해 외부인과 차량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방역을 하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산 원가도 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진료체비라든가 사료비도 좀 올랐고 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생산비 이하가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세지만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트나 식당 등의 돼지고기 가격은 산지 하락세를 곧바로 반영하지 않아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 3, 4일은 먹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은 줄이게 되죠.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돼지열병 발생 이후 킬로그램당 6,800원까지 올랐던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35%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돼지고기가 이제 추가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예상되고, 그다음에 그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그 전염병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양돈 농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읍면사무소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이나 주의 통보 등 40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훈계나 주의 등 2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한림읍은 공공용지 16필지를 4년에서 13년 동안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도 시정 조치가 없었고, 표선면은 임대해준 공공용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이 제주국제대 전신인 제주산업정보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법인이 최근 신임 이사를 선임했는데 대학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동원교육학원이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1일. 이사 8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하고 평소 그만두겠다고 밝혀온 이사 5명이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로 선임된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와 최모 씨, 허모 씨 등 3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피해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인사입니다. 특히 최모 씨는 국제대 구조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인물로 사실상 학교법인 측 인사라며 대학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대 교수협의회는 이사의 사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석이 아닌데도 새 이사를 선임한 것은 절차에 어긋나고 법인 측 사람으로 이사회를 채우려는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4.3을 좌익 폭동으로 규정한 이명희 교수를 포함해 새 이사들의 자질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규정에 따라 신임 이사를 선임했고 학교법인 측 인사로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사님들 추천한 7명이 후보가 7명 있었습니다. 네. 7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표결을 통해가지고, 이사대인데 이제 과반 이상의 이사들의 어떤 표결을 해가지고 그 후임 이사가 선임이 되거든요. 동원교육학원은 교비 횡령한 185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도 회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7명과 유족 1,295명을 인정해 4.3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2명과 유족 50명은 4.3과 관련성이 없거나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한 2만 1,000여 명 가운데 93.2%인 19,95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라봉이나 천혜향 등 만감류의 경우 농가의 출하 경쟁으로 설익은 과실이 시장에 출하돼 소비자 외면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고당도 상품 과실만 선별해 출하하는 품질 검사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가을에 생산되는 황금향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개씩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되고 과실 크기별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만감류 생산량은 8만 톤으로 2014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라봉과 천혜향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맛이 들기 전 조기 출하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1월 말 이후에 따야 하지만 12월에 출하되는 물량도 전체 생산량의 14%와 3.5%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한라봉과 천혜향에 대한 품질 검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당도와 산함량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출하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조기 출하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상당히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만감류인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에 대해서는 그 출하 전에 사전에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그 규격 이상에 되는 농민들도 대부분 품질 검사제 도입에 긍정적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만감류가 출하되면 노지 감귤을 비롯한 전체 감귤 이미지와 가격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시행 시점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생산 단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유통 단계에 들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만감류 상품 기준과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만감류 품질 관리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전 남편 살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호소했고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6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고유정.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해 친 가림막에 가려 시민들은 고유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 이 살인마! 고유정! 이번 재판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남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유정이 속죄는커녕 온갖 거짓말로 아들을 더럽히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형님의 목숨은 지키지 못했지만 명예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과 사체 손괴를 입증할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신과 아들만 카레를 먹었다는 고유정의 주장과 달리 6살 난 아들은 고유정만 카레를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밝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펜션 주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사체 손괴 직전 뼈다귀 검색 등이 계획적 범행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변호인은 통화 목소리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침착하게 반응한 거고 고유정의 검색어 대부분은 연예 기사이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그중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제가 막 뽑으려고 앞장부터 계속 보는데 다 연예 기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어지도 않은 단어들 몇 개 한 15개 갖고 뽑아가지고 사람이 무슨 계획을 했다는데 거기 계획이 말이 안 되죠. 고유정 측은 현장 검증 요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아열대 기후에서나 가능했던 이기작, 특히 국내산 벼로 1년에 2번 수확하는 일이 인근 충남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밥살용 벼로 이기작을 성공한 건 처음인데 생장 기간이 짧아서 벼 재배 전후로 다른 작물도 키울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대전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난 7월 첫 수확을 하고 80여일 만에 진행하는 두 번째 수확입니다. 밥살용 벼로 1년에 2번 벼를 재배하는 이기작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빠름이 덕분입니다. 빠름이는 생장 기간이 7, 80일로 우리나라 벼 품종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수량성은 약 500kg 이상 513kg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확한 쌀과 그 충남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쌀을 가지고 저희가 반맛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수확량은 첫 수확보다는 10% 정도 줄었지만 양호한 수준입니다. 보통 벼를 늦게 이양하면 생육 기간이 부족해 이삭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빠름이는 한여름인 7월 말 모를 옮겨 심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봄 가뭄을 피해 모내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생장 기간이 짧아 논의 다른 작물과 함께 이모작도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논에 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감자 같은 작물을 캐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심을 수 있는 마땅한 작물이 없는데 이 빠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빠름이는 또 시험 포장 일부를 지난 8월 초 1차 수확한 뒤 그대로 뒀더니 벼를 베고 난 자리에서 저절로 싹이 나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는 베어낸 그루에서 다시 수확을 하는 이른바 운벼 재배 가능성까지 확인된 겁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빠름이가 가뭄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그 외 지역에서도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0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최저기온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14도, 남부와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1도, 북부와 동부가 20도, 서부가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1.5에서 2.5m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인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이 130억 원이 지급된 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중복 지급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수당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제주도 등이 제기한 수당금 상소심에서 휴일 근무 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 청구 부분이 중복 지급돼 행안부 예규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은 지난 2009년 시간외 수당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당시 우근민 지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546명에게 130억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물리치료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제주대병원 갑질 교수가 전공의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4명이 A 교수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5월 병원 측에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A 교수는 교육부의 징계 처분 무효 결정에 따라 지난달 병원 근무를 시작했고 전공의 4명은 병가를 내고 다른 병원 근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가족을 위해 국내선 항공권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수험생 특별 할인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운영되는데 제주를 기점으로 김포,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의 노선과 김포, 부산 등 모두 6개 국내선이 대상입니다. 할인율은 수험생 본인 20%와 동반자 1명 15%를 각각 적용하는데 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